안녕하십니까, 특수교사 박성일입니다. 오늘은 키네마스터 왕초보 강좌 세 번째 강의 영상의 자막 넣기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디어 버튼을 눌러줍니다. 오늘은 자막 효과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단색 배경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색 배경을 누르고 마음에 드는 색을 선택해 줍니다. 저는 노란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전체 화면이 노래졌죠? 자막을 넣기 위해서는 레이어 버튼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레이어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텍스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막을 넣을 수 있는 텍스트 창이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에 자막 넣기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자막 넣기라는 글자와 함께 밑에 타임라인에는 자막 넣기라는 노란색 막대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의 자막 막대는 양 끝을 길게 눌러서 이렇게 길이를 조절할 수 있고, 자막 막대를 길게 눌러서 이렇게 자막이 시작하는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막의 크기를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화면에 있는 자막 박스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양방향 화살표를 선택하고 오른쪽 대각선 방향 아래로 사각형을 늘려주면 자막이 함께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쪽 대각선 방향으로 화살표를 밀어 넣어주면 자막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막을 회전시킬 수도 있는데요. 오른쪽 위에 있는 회전 화살표를 누른 채로 이렇게 드래그 시켜주면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씨체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글씨체를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폰트 메뉴가 뜨면서 다양한 글씨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글씨체를 다운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글씨체가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상점 버튼을 누르고 다양한 글씨체를 한번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 SS 스토어가 열리면서 다양한 글씨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많은 글씨체를 다운받았기 때문에 아직 다운받지 않은 글씨체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덕양체가 보이는군요. 고양 덕양체를 누른 다음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에셋이 설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폰트 메뉴에서 글씨체가 설치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한국어를 누르고 살펴보면 고양 덕양이라는 영어로 된 글씨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글로 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글씨 모양과 영어를 잘 읽고 선택해 줍니다. 글씨체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쁜 글씨체를 많이 다운받은 다음에 글씨체 변환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막을 한번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모양과 같은 효과의 자막을 넣을 때 복사해서 사용하면 매우 편합니다. 타임라인에 있는 자막 막대를 선택하고 왼쪽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눌러줍니다. 맨 위에 복제 버튼을 눌러주면 라인에 똑같은 자막 막대가 2개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 화면에서는 똑같은 글씨가 이렇게 겹쳐 있어서 하나처럼 보이지만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복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막 내용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자막을 누르고 오른쪽 위에 있는 키보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텍스트 편집장이 뜨면서 자막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자색을 변환시키기 위해서 제가 글자색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가위 모양 옆에 있는 둥근 사각형 모양을 눌러줍니다. 색을 조정할 수 있는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레트 모양의 맨 위에 있는 메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용한 색상과 표준 팔레트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단색으로 쉽게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동그라미 모양의 메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원을 이렇게 돌려주면 색의 종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의 삼각형은 색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버튼에서는 RGB 버튼을 수치화하여 좀 더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맨 밑에 있는 조절바는 색의 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란색에서 가장 잘 띄는 검은색으로 색깔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색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곽선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곽선 효과를 잘 사용하면 자막을 아주 예쁘게 꾸밀 수 있습니다. 글자를 선택하고 텍스트 메뉴에서 밑으로 내려주면 윤곽선 버튼이 나옵니다. 윤곽선을 눌러주고 단추를 눌러서 적용시켜주면 윤곽선 색깔과 두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색깔을 선택해주고 두께를 조절시켜주면 윤곽선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키네마스터가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두께 조절이 되지 않아서 많이 불편했었는데요. 이번에 효과가 적용되면서 많은 유저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자 효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메뉴를 밑으로 내리면 그림자 효과 버튼이 나옵니다. 그림자 버튼을 눌러주고 그림자를 적용시켜주면 그림자의 거리와 그림자의 각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거리와 각도를 조절해서 제가 원하는 그림자 효과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그림자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글로우 효과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우는 말 그대로 글자를 빛나게 해주는 효과입니다. 오른쪽 텍스트 메뉴에서 맨 밑쪽에 글로우 버튼을 눌러줍니다. 글로우를 적용시켜주면 글로우 색깔과 퍼짐 그리고 크기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란색 배경에 잘 보일 수 있도록 검은색 글로우를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효과 등 다른 효과들과 한번 비교해보면 또 차이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경색 효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메뉴 맨 밑으로 가서 배경색을 눌러줍니다. 배경색을 적용시켜주면 자막 배경에 색깔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색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색깔과 배경색의 투명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경색은 자막을 더욱 눈에 잘 보이게 하고 보통 인터뷰나 대사를 자막 처리할 때 많이 쓰입니다. 배경색 메뉴에서 화면 폭에 맞추기를 선택하면 배경색이 글자 크기에 따라 화면 폭에 맞게 꽉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썸네일이나 타이틀 화면에서 배경색을 잘 활용하면 예쁘게 화면을 꾸밀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애니메이션 효과입니다. 텍스트 애니메이션 효과를 이용하면 아주 재미있는 효과를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의 순서에 따라서 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인 애니메이션은 텍스트가 처음 나타날 때 어떤 효과를 줄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 애니메이션을 누르면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페이드 효과를 주면 글자가 점점 밝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쪽에 숫자를 움직여서 애니메이션의 시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로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해 본다면 쉽게 어떤 효과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팝, 오른쪽으로 밀기, 왼쪽으로 밀기, 위로 밀기, 아래로 밀기,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드롭, 확대, 축소, 모아서 나타내기, 타이핑, 오른쪽으로 닦아내기, 왼쪽으로 닦아내기, 위로 닦아내기, 아래로 닦아내기, 팝 중앙에서 팝 아래로, 팝 위로, 팝 열리며 아래로, 아래에서 나타내기, 위에서 나타내기, 우측, 좌측, 고무 스텝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효과를 적용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효과입니다. 재생 중에 자막에 어떤 애니메이션을 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직접 눌러보시면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리게 깜빡이기, 전멸, 펄스, 진동, 분수, 회전, 플로팅, 드리프팅, 댄싱, 비내림 효과,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마지막으로 아웃 애니메이션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 애니메이션은 자막이 끝날 때 효과입니다. 인 애니메이션의 효과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막을 끝낼 때 어떤 효과를 사용하게 될지 한번 선택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알파 불투명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파 불투명도는 자막의 투명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면 글자가 투명해지면서 사라지고 위쪽으로 올리면 다시 글자가 살아납니다. 영상에 따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할지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회전 미러링 기능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화살표로도 회전시킬 수 있지만 회전 미러링 기능을 사용하면 자막을 더욱 쉽게 미러링 시킬 수 있고 또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회전 미러링 버튼을 누르고 넥타이 모양의 좌우 미러링 버튼을 누르면 축을 중심으로 좌우로 텍스트 상자가 바꿔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래시계 모양의 상하 미러링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텍스트 상자가 상하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전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링 버튼 아래에 보면 반시계 방향과 시계 방향의 회전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전 버튼을 누를 때마다 90도씩 누르는 방향으로 회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90도씩 돌아가기 때문에 정방향으로 회전시킬 때는 이 버튼이 유용합니다. 다음은 텍스트 옵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텍스트 옵션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 맨 위쪽에는 글자를 정렬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버튼입니다. 두 번째 줄에는 행간을 어디 중심으로 조절할지 선택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첫 번째는 맨 윗줄 중심으로 행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간이 맨 윗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버튼인 가운데를 중심으로 행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행간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버튼인 아래를 중심으로 행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아랫줄을 중심으로 행간이 넓어지고 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자 모양의 버튼은 글자에 밑줄을 줄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글자에 밑줄이 생기고 다시 한번 누르면 밑줄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간입니다. 자간 버튼을 조절하면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글자가 좁아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글자 사이가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의 자막 넣기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디오 기능으로 배경음악, 효과음 넣기, 더불어서 녹음하기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